다음은 인천항공회의소 박주봉 회장님께서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봉 회장님은 대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아주 바쁜 일정입니다. 요즘 얼마나 다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국창 회장님, 그리고 우리 서동만 회장님, 또 이일규 회장님, 많은 협단체장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에 실시되는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대선은 중요하지만 이번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기술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의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전통 산업 구조를 빠르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탄소 중립 요구 및 공급망 리스크 등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저희들한테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소비 침체, 내수 부진 장기화 등 한국 경제가 아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우리 경제계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저희 상공회의소는 인천 경실련과 19대,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인천 경제 주권 아젠다를 작성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천 경제 주권 아젠다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하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중요하다. 또 우리 인천 시민한테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젠다를 저희들은 반드시 정치권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만이 저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당 지장님들 그리고 협단체장님들 그리고 우리 상공회에서 회장단 여러분께서 힘을 함께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여야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 행사가 성공지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천경제주권 어젠다의 주요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인천경제협회 강국창 회장님과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김재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강국창 회장님께서 어젠다 내용 중 지역활력 회복과 성장기반 구조, 미래성장 동력 일정 부분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제3 설명을 안 해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천경제주권 아젠다 정책 제안에 대한 것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배포돼서 그 중에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설명에서 빠진 내용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에서 빠진 설명에 우리 제안서에 좀 누락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이 지금 불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제품 경쟁력, 특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쟁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국은 일본과 중국이 되겠는데, 가격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결정한 요인이 원재료 가격과 임금입니다. 가공비의 원재료 플러스 임금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지만은 원재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면서 원재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전량 경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을 만들려면 플러스 임금인데, 임금이 경쟁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일본보다가 평균 임금이 30% 높고, 우리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국보다는 배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보다는 10배가 높은 그런 현황에서 우리가 제품 경쟁력이 제고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불황이 지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1차적인 원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을 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연구개발 1등을 했던 연구개발이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주 52시간 이상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면 주변에 경쟁했던 학생이 추월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등 제품이 연구 시간이나 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을 받아서 계속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중대재해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저촉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소기업인들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 때, 입법을 할 때는 중대한 재해가 많이 생겨서 이 법을 만들면 재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텐데, 중대재해법이 고시가 되고 실시가 됐지만은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괴롭히는 굉장히 규제법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은 외국인 연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들여오면은 3년간 연수 제도를 써서 그 연수 기간 동안에는 30% 최저임금에 보다 적은 그 국민들의 최저임금의 70%만 주고, 그것이 종료되면은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서 그 외국인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균 임금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올라간 임금을 내리기는 힘들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은 차등화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높게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낮은 임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정된 국가가 형성되려면 항아리형 모양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국가. 그래서 재력도 중산층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학력도 중산층이 중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 나오면은 사는데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이게 안정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도
고졸만 나오면은 아무런 생활하는데 취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학력도 역삼각형으로 돼서 과분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 자녀, 두 자녀가 대학을 나와서 공장이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9세에서 29세까지 젊은이들이 약 56만 정도가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체면도 있고 이래서 취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초임 대졸자나 고졸자나 초임에 큰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자녀에게 가산점을 줘서 출산 정년기에 먼저 출산을 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또 그 외에도 제안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선 그 이런 제도를 여기 제안서에 더 추가해서 이번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수인 대표님께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새 정부에 관한 인천 경제계의 핵심 수건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인 김재식입니다. 강국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강국창 회장님께서 그 유인물로 배치하셨지만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부분, 두 번째 미래성장 동력 육성 부분에서 서면으로 해주셨고요. 저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이 동북아 핵심 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과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지방 자치 권한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부분입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의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서 공장 입지, 도시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인재 육성을 제한하여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규제 자유 특구 지정,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 역차별 해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부분입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국제적인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산업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량은 늘어나고 시설이 노후화되며 핵심 도로망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항만 배후 인프라와 내부 교통망이 부족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조속 추진과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인천발 KTX 조속개통 및 인천공항 연결을 통한 물류 교통 인프라를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원도심 노후 산업공간의 주거 복합공간 개발 예정 등 인천의 산업용지가 부족해지면서 기업의 투자 유치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산업용지 부족 해소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권한 강화 부분입니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추어 지역 주민과 밀착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 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보장, 중앙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한 만큼 인천 산업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은 인천 존치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젠다와 세부 과제를 포함해서 인천 경제계에서 새 정부에서 꼭 해결되길 바라는 핵심 수억 수건사업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10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2028년도 조기 완공. 두 번째, AI 스마트 공장의 인천 산업단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세 번째, 부평과 주안 국가산업단지 첨단 벤처 융봉합 공간으로의 대전환. 네 번째, 분산에너지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자금률 반영. 다섯 번째,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기 조성. 여섯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일곱 번째, 규제 자유특구 인천 역차별 해소. 여덟 번째로 공유수면 매립권한 확대. 아홉 번째, 경제 자유구역 확대. 끝으로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 이상 10가지 인천 경제계에서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10가지 현안을 말씀드렸으며, 다시 한번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